삼성중공우, KG동부제철우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나서 과연 다음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최근 파죽지세로 올랐던 우선주가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우선주의 강세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그 기업의 잔여 이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이 보통주에 비해서 싸게 거래가 돼요. 왜냐하면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보통주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한 주만큼의 내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경영권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냥 배당만 받을 수 있는 주식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주가가 싸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보통주나 우선주나 똑같거나 우선주를 더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우선주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주 이꼬르 배당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로금리 시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예금 이자율, 적금 이자율 0%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부각이 되면서 자, 이렇게 우선주가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입니다.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저금리 시대인데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우선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선주들의 강세는 좀 다릅니다. 막 올라가는 우선주들 있잖아요. 삼성중공우, 일양약품우, KG동부제철우 이런 주식들은 배당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이런 우선주들이 적게는 3, 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총이 작고 배당 매력도 없는 우선주들이 급등하는 현상을 우선주 정크 랠리라고 합니다. 펀드멘탈이 우수한 주식이 오른 게 아니라 정반대인 주식, 펀드멘탈도 취약하고 시총도 상당히 작은 유통 주식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사서 올려도 상한가를 가버리는, 자, 그런 주식들이 급등하는 현상을 바로 정크 랠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량 우선주로서 평가받고 있는, 배당 매력도 풍부하고요. 삼성전자우, 현대차우, LG생활건강우 이런 주식들은 최근에 우선주 급등 랠리에서는 사실상 소외가 됐습니다. 그냥 보통주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총이 작고 유통 주식수도 적고 배당 매력이 없는 이런 우선주들이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삼성중공우, KG동부제철우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나서 과연 다음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자,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선주의 정크 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상장된 우선주가 133개거든요. 그 중에서 시가총액 하위 50%에 해당되는 우선주, 종목 개수는 67개고요. 평균 시가총액은 한 300억 정도 합니다. 자, 이런 우선주들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어요. 2015년 4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한 5년에 걸친 우선주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주 지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와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 파란색 선이 시가총액 하위 50% 이 우선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지수로 만든 거예요. 그냥 우선주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선이 바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입니다. 참고로 왜 5년 추이를 썼냐, 10년 추이를 쓰면은 더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선주가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우선주들의 매력이 부각됐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주가 추세적으로 오르는 그 기간은 제외를 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죠. 2015년 한 6월 이때인데, 이때 이 우선주 지수가 100에서 200 넘게 엄청나게 오릅니다. 근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그냥 횡보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후에 2018년 한 4월 달인데 이때도 한 우선주 지수가 200 초반에서 거의 한 300 중반까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근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역시 횡보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2019년 이때 상반기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우선주의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반짝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그냥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총 하위 우선주들이 급등하는 그 시기에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그냥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우선주들의 급등 랠리가 끝나자마자 보시다시피 우선주들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이때도 우선주 랠리가 끝나자마자 시장이 엄청나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선주들이 한 350 정도 되는 그런 지수 수준에서 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50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거의 횡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우선주 정크 랠리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2017년 이때는 좀 다르지 않냐? 이때 우선주가 올랐는데 이때는 코스피 지수가 같이 오르지 않았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지 않고 더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코스피 지수가 1900대에서 2600대까지 대세 상승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선주 랠리는 그냥 보통주가 오르니까 따라 오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친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거의 이 우선주 랠리를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때가 2015년 우선주 랠리가 펼쳐졌던 그 당시입니다. 6월 10일부터 이 우선주의 랠리가 7월 15일까지 약 한 달이 넘게 진행이 되면서 이 기간 주가는 얼마나 올렸냐면은 95%나 상승을 했어요. 시가총액 하위 50위, 총 67개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이 한 달 내 거의 100%가 됐다는 거죠. 근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불과 2%였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선주는 막 5배, 6배 오르기도 했지만은 안 오른 우선주도 있습니다. 자, 그런 우선주들의 평균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18년 4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거의 한 달 동안 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우선주는 50% 조금 넘게 올랐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 정도 상승을 했다. 거의 그냥 변동성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2019년 4월, 이때는 우선주의 랠리가 좀 짧게 펼쳐졌습니다. 약 한 20일경 정도. 이 기간 주가는 24%, 코스피 지수는 2%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도 거의 뭐 상승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급등하기 시작한 지 한 20일경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시가총액 하위 우선주들이 한 50몇 % 이상 상승을 했어요. 즉, 과거의 이 우선주의 랠리와 상당히 비슷하다. 왜냐하면은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거의 또 변동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 시장도 과거의 우선주 정크 랠리와 비슷하다. 우선주들은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코스피 지수는 거의 변동성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우선주 랠리가 끝나면은 코스피 시장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과거의 패턴이 무조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가들, 패턴 분석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증시의 불안 요소가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조만간 2차 팬데믹이 다시 시작이 된다. 경제 재기를 하면서 갑자기 감소했던 그런 확진자들이 점점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가운데 조만간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스케줄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바로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올해 예상 순이익 추이예요.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때, 막 확산이 됐을 때 보시다시피 코스피 상장사들의 예상 순이익이 빠르게 하락을 했죠. 자, 그러다가 한 5월 말 들어서는 거의 평이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딱히 예상 순이익이 증가한다든지 하락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6월이 끝나면 이제 2분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상장사들이 계속해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자, 이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즉 생각보다 상황이 좋았다. 자, 이런 시그널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안 좋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실적이 안 좋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이 우선주들의 랠리는 사실상 정크랠리다. 정말 펀드멘탈이 우량한 그런 기업들의 우선주들이 오른 것이 아니라 시총이 작고 배당 매력도 없고 유통 주식수는 적어서 조금만 사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에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우선주들이 급등을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주 정크 랠리가 시작이 되고 끝이 나면은 역사적으로는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의 패턴이 현재에도 반복되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조만간 종합주가지수의 향방을 결정 지을 만한 중요한 스케줄이 도래하죠. 바로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선주 랠리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부터 인버스를 막 사모은다든지, 인버스에도 모자라 인버스 레버리지, 곧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에 풀 베팅을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이게 맞으면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지만은 반대로 틀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시 영원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돼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원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은 시간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잃지 않는다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지키는 투자 마인드로 임하셔서 내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